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러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필답을 달리기로 약속한 뒤로 열심히 영상 만들어가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닌, 또 그렇다고 너무 딥한 공부도 아닌 필요한 부분들을 담백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강의 한 강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평소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8장 마찰차 부분입니다. 마찰차 단원도 기본적으로는 HTTPQ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잡아주시는 게 역시나 중요한 단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문제들도 좀 어려운 친구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개념들은 빨리빨리 지나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은 좀 길 거고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마찰차는 원통 마찰차입니다. 원통 마찰차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원통을 이용해서 원동측 동력을 종동측으로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원통 마찰차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후 회전력을 구할 때 마찰 개수를 고려해줘야겠구나 라고 이제는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동 마찰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HTPQ 해석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력 H는 Tω 또는 PV로 구할 수 있고 보통은 마찰차 단원에서는 PV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다음 토크 T는 회전력 P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을 거고 회전력 P는 마찰계수 μ 곱하기 회전력을 일으키는 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통은 면압력을 구하는 게 있었는데 원통 마찰차는 면접촉이 아니라 선접촉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선압력으로 구해야 하고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분모 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마찰차의 폭을 나타내는 비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다음 이렇게 마찰차처럼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수평선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선상에 축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축이 다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원동축과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축 사이의 회전 수비를 속비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이 속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이 속비, I 또는 입실론으로 써줄 건데 이 친구는 원동축 회전수 NA분의 종동축 회전수 NB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지름의 비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름의 비로 나타낼 때는 종동축 지름분의 원동축 지름으로 분모 분자가 바뀌게 된다는 점 처음에는 많이들 실수하시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답 문제들을 좀 풀어오셨던 분들이라면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HTPQ 해석을 위한 지름 D값 등을 바로 주지 않고 속비를 통해서 한번 꼬아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면 속비값과 원동축이나 종동축 둘 중 하나의 정보값을 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또한 속비만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으면 그나마 쉬운 경우입니다. 이 속비만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원동축이나 종동축 둘 중 하나의 정보값을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기출문제 형태를 살펴보면 원동축과 종동축 두 개의 정보값을 둘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하나 하니까 바로 속비에다가 두 축의 축간거리 C값을 알려줄 거고
C값과 속비를 이용해서 원동축과 정동축의 정보값들을 구해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기출 형태입니다. 이 부분 흐름 잡히셨나요? 하나하나 보면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전체적인 문제 흐름이 잡혀 있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원통 마찰차는 강의 잘 들어오셨다면 이 정도로만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혼마찰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혼마찰차입니다. 혼마찰차는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혼 부분에 원동축과 정동축이 끼워져서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고, 역시나 경사가 있다 보니까 마찰력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상승계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 흐름을 가져주시고 HTPQ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동력 H는 Tω 또는 PV로 구할 수 있고, 토크 T는 회전력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마찰차도 반경 방향으로 각 지점마다 토크 값이 다르니까 D가 아니라 평균지름 DM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점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혼마찰차는 애초에 지름을 평균지름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마찰차에서는 별도로 평균지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크 T는 2분의 D로 구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계속 가볼 건데, 회전력 P는 상승계수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뮤 곱하기 축힘 Q의 상승계수를 고려해준 Q'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찰계수의 상승계수를 고려해준 상당마찰계수 뮤 프라임 곱하기 Q로도 구할 수 있더라. 좋습니다. 다음 선압력 F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개념은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선압력은 해당 선 분의 수직힘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혼마찰차에서는 하나의 홈에서 두 개의 지점의 선접촉이 일어나고 하나의 선을 L1이 아니라 2분의 L1으로 표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의 홈에서 양쪽 접촉선 전체가 L1이 될 거고, 여기에 홈의 수 Z를 곱해주면 전체 선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여기 분의 전체 선에 대한 수직힘 Q'을 해주시면 선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L1이 홈에서 한쪽 부분이 아니라 양쪽 부분이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L값으로 선압력을 구하진 않을 거고요. 홈의 깊이 H값을 이용해서 선압력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이 2분의 L1이 H값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 HZ분의 Q'으로 구하는 게 훨씬 자중으로 보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H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겠죠? 홈의 깊이 H는 보통은 문제에서 공식을 알려주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은 0.28 곱하기 루트 회전력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력 P는 뮤 프라임 Q 또는 뮤 Q 프라임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둘 중 아무 공식 써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속비와 축간거리 등은 앞에서 배운 원통마찰차 개념과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적어 드릴 거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개념은 원추마찰차입니다. 원추마찰차는 그림 보시면 접촉되는 면이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앞에서 배운 혼마찰차처럼 힘의 상승을 고려한 마찰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추마찰차는 힘 상승을 고려한 게 아니라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두 축이 경사지게 있을 때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력 전달 방식입니다. 선생님, 그건 그렇고 일단 경사지게 되어 있으니까 축힘에 비해서 힘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힘 해석 개념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축힘에 비해서 힘이 커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해당 동력 전달 장치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어떤 부분들 위주로 출제되는 건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혼마찰차에서는 힘의 상승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힘의 상승에 대한 문제들이 포커스돼서 출제될 거고, 반면 원추마찰차는 힘의 상승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축힘을 구할 때도 상승계수가 아닌 단순 기하학 해석을 통해서 구하게 될 거다. 이 흐름이 잡혀 있으면 공부하실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HTPQ 해석 천천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력 H는 T오메가 또는 PV로 구할 수 있고, 토크 T는 원추마찰차는 내경과 외경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회전력 P 곱하기 2분의 dm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경과 내경을 구하는 방법은 원축 클러치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동축을 기준으로 외경과 내경의 차이는 2 곱하기 폭 B 곱하기 사인 알파로 구할 수 있더라. 평균 지름을 바로 구하고 싶으면 내경에다가 B 곱하기 사인 알파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회전력 P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니까 마찰계수 μ 곱하기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부분에서 HTPQ 해석을 하게 되면 경사의 수직한 힘이 Q'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추마찰차는 힘 상승을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힘을 Q라고 표현해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압력 F는 똑같이 폭 B분의 힘 Q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역학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배울 개념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축각과 원추각 개념입니다. 원추마찰차는 두 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두 축의 각도를 나타내는 축각 세타가 있을 거고요. 그 축을 기준으로 양쪽 원추마찰차에 원추각이 있을 거예요. 두 축의 동력을 전달하는 마찰차의 지름이 동일하다면 원추각 알파와 베타가 똑같을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각과 베타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원추각을 알아야 위에서 배운 지름도 구할 수 있고, 이 다음에 배울 원추마찰차에 걸리는 레이디얼 하중과 스러스트 하중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추각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속비 개념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데 굳이 이 부분은 유도하는 방법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최종 공식을 외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축 원추각 알파를 구할 때는 탄젠트 알파는 분모의 i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금방 외워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동축 원추각인 베타를 구할 때는 탄젠트 베타는 분모의 i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알파각을 구한 다음에 축각 세타에다가 알파를 뺀 값이 베타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베타각 구할 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하나 언급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베타각을 구할 때 축각 세타에다가 알파를 빼야 되는데 가끔 90도에다가 알파를 빼서 베타각을 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베타는 세타에다가 알파각을 빼서 구해야 된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마지막으로 원추각을 구했으니까
원추 마찰차에 걸리는 레이디얼 하중 R과 스러스트 하중 F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값은 Q 값과 원추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원동축을 기준으로 레이디얼 하중은 Q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구할 수 있고 스러스트 하중은 Q 곱하기 사인 알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접촉되는 삼각형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분이 Q힘이 될 거고 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오른쪽 아래 부분이 90도 마이너스 알파각이 될 거고 다시 여기 작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왼쪽 부분이 알파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레이디얼 하중 방향은 수평 방향이 될 거고 스러스트 하중 방향은 수직 방향이 될 거니까 이 부분만 따로 다시 떼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 개념 적용해 보면 레이디얼 하중 값은 Q 코사인 알파 하시면 되고 스러스트 하중은 Q 사인 알파로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마찰차 첫 번째 개념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공통된 부분들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면서도 차이점과 특정 포인트들 위주로 담백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흐름을 먼저 잘 기억하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개념 잡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한 문제씩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통 마찰차입니다. 문제에서 정보값들 줬고 다음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림 하나 띄워놓고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찰차의 회전 속도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속도 V는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할 수 있었고 여기서 지름 D값과 N값은 저는 원동축으로 구했지만 당연히 정동축 지름과 정동축 회전수를 가지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하려고 보니까 D1 값을 모르기 때문에 D1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축간거리 C값과 속비 I 값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속비 관계를 통해서 D1과 D2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D2는 D1의 3배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축간거리 공식에다가 넣고 D1 값 구해주시면 D1은 125mm, D2는 475mm 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D1 값 구했으니까 속도 구해주시면 3.27m/s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마찰차를 누르는 힘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힘 Q를 물어본 거죠. Q 힘은 동력과의 관계로 풀어낼 수 있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어서 값 구해보시면 1121.30N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마찰차의 폭을 물어봤는데 폭은 선압력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선압력 F는 폭 B분의 힘 Q로 구할 수 있고 선압력과 힘값을 아니까 넘겨서 B값 구해보시면 114.42mm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혼마찰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 문제는 24년 필답 시험에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정보값들 주어졌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림 띄워놓고 문제 1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당마찰계수 뮤 프라임 값을 물어봤는데 뮤 프라임은 사인 알파 더하기 뮤 코사인 알파 분의 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찰계수 뮤는 0.25로 주어졌고 알파 값을 적으려고 보니까 홈각을 알려줬어요. 이 홈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 홈에
전체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 알파는 이 각도의 절반 되겠죠. 그래서 알파 부분은 20도 해주시고 상당 마찰계수 구해주시면 0.4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찰차를 누르는 힘을 물어봤는데, 접촉면을 눌리는 게 아니라 마찰차를 눌리는 힘이니까 Q 힘을 물어보는 거겠죠. Q 힘은 동력과의 관계로 풀이할 수 있는데, H는 뮤 Q 프라임 V로 구할 수도 있고 뮤 프라임 Q V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1번에서 상단 마찰계수 뮤 프라임 값을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뮤 프라임 Q V로 구해주면 좋겠죠. 이 값을 이용하려면 V 값을 구해줘야 되고, V는 6만분의 파이 d n으로 구할 수 있었고, D 값 역시나 바로 주지 않았으니까 축간거리와 속비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속비 이용하면 D2는 3D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이걸 축간거리 공식에 넣어주면 D1은 200mm, D2는 600mm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값은 D1이었으니까 D1 값 이용해서 V 값 구해주면 4.71m/s 나오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Q 값은 넘겨서 구해주시면 4993.63N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마지막 3번 홈마찰차의 홈의 개수 Z를 물어봤는데, 홈의 수는 선압력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선압력 F는 EHZ분의 Q'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H 값을 모르기 때문에 H를 또 구하러 가야겠죠. H 값을 구하는 공식은 알려줬으니까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12.97mm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Q' 값도 모르니까 상승계수 개념 이용해서 Q' 구해줘야 될 거고, 공식은 상승계수 사인 알파 더하기 뮤 코사인 알파분의 Q로 구해줄 수 있으니까 구해보면 8655.32N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제 모든 정보값들 구했으니까 넘겨서 Z값 구해주면 7.41 해서 8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학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나 각 기호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이런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냈을 때 그 쾌감이 또 맛있거든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직접 흐름 가져가 보시면서 풀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추마찰차 문제 풀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추마찰차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값 확인해 보시고 1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원동 측 원추각 알파는 얼마인가 하고 물었는데, 축각을 알 때 원추각 구하는 공식 외워달라고 했었고, 원동축 원추각 탄젠트 알파는 속비 i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었어요. 회전수 둘 다 주어졌고 축각 세타 주어졌으니까 구해보시면 탄젠트 알파는 0.45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값은 탄젠트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의 각도였으니까 아크 탄젠트로 넘겨서 알파가 구해주시면 24.28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구한 김에 베타 각도 한번 구해주시면, 베타는 세타에다가 알파를 빼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주시면 55.72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왔어요. 마지막 종동차의 축방향 추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원추마찰차의 힘 방향은 이렇게 됐었고, 여기서 종동차의 축방향 추력은 여기 FB 값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인지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 힘은 우리 Q 힘을 가지고 구하기로 했었고, Q 힘은 HTPQ 해석에서 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문제 흐름 이해되셨다면 우리는 q 힘부터 구하러 가볼 건데, q 힘은 동력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원래는 h는 µqv로 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는 토크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물론 µqv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한번 µqv로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h는 t오메가에서 출발해서 토크값 구해주시면 392.58 뉴턴 미터라고 나올 거고, 토크는 회전력 P 곱하기 2분의 dm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린 아직 dm 값을 모르죠. dm 값은 바깥지름에다가 b 코사인 종동축이니까 베타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 값 1번에서 구해뒀으니까 넣어서 dm 값 구해보시면 515.51mm 라고 나올 거예요. 이 값을 다시 위에다가 넣고 p 값 구해주시면 1523.07N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값은 q 값이니까 마찰계수 나누어서 구해주시면 5076.9N 이라고 나올 거예요. 좋아요. 마지막 축방향 추력 f 값은 삼각함수 개념에 따라서 q 사인 베타로 구해줄 수 있었고, 넣어서 구해주시면 4195.02N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뭔가 PV로 구할 때보다 조금 지저분하게 풀린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T오메가로 접근을 하던 PV로 접근을 하던 둘 다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연습과 숙달을 하시면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풀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마찰차 이번에 좀 생소한 개념들도 나오고 해서 좀 어렵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마찰차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 단원에서 배울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기어 단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마찰차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